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중도층과 안철수, 한국 정치 게임 체인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내년 대선에서 2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본선에서 2030 젊은 세대와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중도층이 문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품 안에 들어있는 이재명이 현재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또 지지도도 높지만 최종적으로 내년 대선에서는 전체 국민의 최종 선택으로 1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패배와 문정권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은 2등으로 아쉬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예로 또 그 근거로 지금 중도층이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나는 중도층이다 라고 스스로 천명하는 사람들이 33%를 넘어서 3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26%에서 25%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5%를 넘고 26%, 27%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도와 보수에서 보수와 진보에서 중도층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중도층은 더 과감해지고 있고 더 분노하고 있고 더 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커진다는 것은 분노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이고 내년 대선 투표에서 그 힘을 더 강력하게 발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도층 확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1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재명이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분노로 인해서 차츰 시들어질 것이며 더 강력하게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의 어떤 꿈을 안고 준비를 하지만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은 윤석열의 경우에 그의 반사 이익은 철저하게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 의한 것이죠. 그 덕에 그는 정치권에서 법치의 상징, 정의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신과 그의 용기를 보아온 유권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그의 대권 가도 앞에 놓인 장애물과 넘어야 할 강들은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얼마나 잘 싸울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네거티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제1야당과의 협력 관계에서 그가 비굴함과 대권 구고를 위해서 사과하던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고의 인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딜레마이며 최종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을 한다면 윤 전 총장의 경우에 중도층 확장성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안철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안철수와의 연행 이것이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안철수를 머리에서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대권과대에 나오면서 그가 안철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안철수에게 안철수가 먼저 접근하기 전에 윤석열이 어떻게 안철수에게 접근하고 연대와 연횡을 또 융합을 부탁하고 다가갈지 그것을 보면 윤석열의 지혜와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도층의 상징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미래 사회와 미래 산업 경제와 미래 교육, 미래 문명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럴 실력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과학 정치를 할 것이며 그는 사회와 교육
또 백신 문제에 든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를 모든 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조급하다 뭐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제가 판단하건대 안철수야말로 가장 여유 있게 가장 통 크게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대한민국 미래 문명, 미래 국가 위상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도울 준비가 있고 어찌하면 운명이 다가온다면 스스로 그 역할을 담대하게 맡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중도층과 안철수가 제대로 만나서 궁합을 이룬다면 의외의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세상의 룰과 판세,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 같은 제2의 블랙스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의 새로운 사건, 대사건이 벌어지려면은 안철수에게는 당연히 협력 세력이 필요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막강한 군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킹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경선 과정과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할 일입니다. 또 한편 제1야당 국민의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많은 갈등과 마찰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3선 이상 중진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당권을 놓고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고 신구세대의 갈등이고 또 영남 세력과 서울 수도권 세력과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과 노년층과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 당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로 또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거친 야심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막말의 굴레를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외인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태극기 부대의 인상이며 그런 꼰대 정치의 상징이라고 많은 젊은 유권자들 또 젊은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의 경우는 자신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려면 복당을 하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 진정성이 있다면 당외의 존재로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다시 복당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도로 한국당의 이미지를 더 스스로 그 멍해와 굴레와 이미지를 덮어 쓰는 것입니다. 중도층은 물러갈 것이며 강성 보수층의 여러 같은 목소리만 커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101명 가운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를 멀리할 것이며 분당이나 또 제3지대로 뛰어나갈 우려와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타의에 의해서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분열되고 비창조적인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의 씨앗이 홍준표입니다. 정치인 1인, 국회의원 탈당했던 국회의원 1인의 단순한 복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스스로 마음을 내놓고 야심을 내놓고 진퇴해줄 필요가 있으며 조영 등 중진 영남 의원들도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 당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야당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칼럼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의 복당은 내년 대선 이후로 시간적인 보류를 해놓는 지혜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의 창조는 대한민국 중도층이 할 것이다. 2030 세대의 청년 계층과 여성들이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도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무게감 있는 5, 60대의 샤이 중도계층, 또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에서 중도층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중도계층이 점점 많아질 것이며, 그들이 안철수의 새로운 희망, 안철수의 새로운 실용정치에 깨닫고 동의하면서 이날에 새로운 실용정치, 새로운 실용정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인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는 크게 요동치고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도층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진보정당, 가짜정당, 보수정당, 우익정당, 이런 이점에 매몰된 그런 양당체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실용적인 선택이 필요하며, 실용적인 세대들, 실용적인 유권자들이 새 정치, 실용적인 정권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지점에 안철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안철수의 시대는 그런 면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